예,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65년도에 한일 정보협정에서는 개인정보 돈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본하고 한국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물론 일본 쪽에서는 그래도 네팔에 가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2000년에 들어가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일본의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의 주장은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법적인 전혀 다른 세계에서 나온 한국 대부분의 판결을 상당히 부정할 것으로 보이는 언급으로 일본에 악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일본은 특히 영일의 신문은 보수적인 신문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터뷰를 일면 전체를 사용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일본 쪽의 생각을 많이 수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확대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또 서울대 교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한일 간의 정상간은 좀 화해로 가는데 국민끼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감을 드러낸 부분도 있습니다만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생각은 앞으로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 보셨겠습니다만 방일 하루 전 대통령 방일 하루 전 시민사회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외친 부분입니다만 굴욕 외교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만 하루가 남긴 시점에서 이런 목소리가 한일 정상회담에 어느 정도 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일 정상회담은 그러한 양국의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라는 것을 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벌써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이죠. 바로 공동성명이 발표되면 그 워딩 부분을 갖다가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올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성명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안보 경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소미아도 공식으로 정상화될 것이고 기타 역시 군사안보 면에서의 경력이 많이 엿보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성명이 이제 없을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셨는데 일단 지난 시간들 간의 어떤 불편한 관계를 짧은 문구에 담을 수 없었다는 것이 설명이거든요. 자, 공동성명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공동성명이 없다라는 부분은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애매하게 남기면 오히려 그 이후에 한일 간의 그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공동성명으로 맺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는 그러한 상황을 처음부터 차단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또 한일 간의 사토 외교라든가 앞으로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30초밖에 못 드리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지난 어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할 거란 정도의 이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가 성인 호응을 위한 일정이라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좀 얻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역시 사과하고 가까운岸田 총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 사과에 대한 반송이라는 부분, 그거하고 가까운 이야기가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사과와 반성의 어떤 수위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영향을 받는 건데 이건 현재 법적으로는 주당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겁니다. 그럼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추가로 12시간을 일하더라도 미리 급여에다가 기본급에다가 수당을 더 포함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근로자들이 내가 40시간이 아니라 52시간을 일해도 급여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서는 주 40시간의 급여를 주고 추가로 52시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1.5배를 곱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 돈을 안 준다고 하는 일부 또 기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리가 근로자와 또 경영계가 굉장히 협의를 하고 잘하고 있다. 지금 포괄임금제를 적용되고 있는 대기업이나 일부 기업에서 이미 우리가 급여에다가 추가 수당 40시간 이외에 12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급여를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포괄임금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른바 공짜 야근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고용노동부도 근절대책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공짜 야근이라는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네, 현재도 뭐 야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형사적인 처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그 포괄임금제라든지 사업장에서 이제 그 우회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대책 발표를 일단 연기를 했거든요. 이 검토안을 좀 더 검토해보고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을 해서 아무래도 대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 글쎄요, 좀 공짜 야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정부가 노동부가 이제 69시간을 얘기했죠. 그럼 69시간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해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1시간 근무하면 6일간 66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노동계가 반대하는 경우는 주 52시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고 또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시간입니다. 한 1900시간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인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반대하는 이유가 이렇게 52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69시간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11시간씩 6일간을 해도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Z 세대들은 본인이 급여나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도 본인의 여가라든지 본인의 레저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노동 생산성은 꼴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로자들 보면 알겠지만 근무 시간 중에 뭐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사적인 전화도 많이 합니다. 또 은행에 볼일 보러 가는데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절대로 이런 사적인 전화도 안 합니다. 철저하게 본인의 근무 시간에 충실한다. 이래서 노동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게 미국 정도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면 바로 해고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절대 해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정부에서 그런 거죠. 우리의 한국의 노동 생산성도 올리고 한국이 경제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근무 시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보니까 MZ 세대 너무 반발이 심한 겁니다. 본인은 일만 하고 야간 수당도 못 받고 휴가 일수도 또 늘어나지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우리가 경제학의 목적이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겠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주 69시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너무 시간이 길고 또 비효율적이라 본다 그러면 공정하게 우리가 집행하고 경영계에도
기업도 그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와 경영자 윈윈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당근과 채찍을 제시해 줘야만 둘 다 윈윈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입니다. 대한민국은 인재밖에 없고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사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4배나 많습니다. 대학생 청년 취업률 45%밖에 안 됩니다. 대학생들이 반도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이 다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직한 노동 정책입니다. 경직적이다. 해고가 불가능하고 경직적인 노동 정책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잘 안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이유고, 당연히 법인세도 우리가 26%인데요. 미국과 OECD가 21%입니다.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17%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걸 좀 잘 협의를 해서 한국 경제도 성장하고 근로자와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잘 마련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제시한 만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